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163페이지에 그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은 다 본 거예요. 재무상태표 항목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거는 다 봤고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 건데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죠. 자,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해요. 매출 총이익. 자, 여기서 판관비를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무슨 이익이 나오냐면요.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 자,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빼요. 빼면은 무슨 이익이 나오냐면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뭘 빼냐면요. 법인세 비용을 빼요.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제품을 사와요. 제품을 500원어치 사왔다라고 할게요. 제품을 500원어치 사와서 8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500원에 사와서 800원에 팔았죠. 판금액이 뭐가 되냐면요. 매출액이 돼요. 매출액이 800이 되고 사오면서 나간 돈이 얼마예요? 500이죠. 사오면서 나간 돈은 원가예요. 원가가 500원 들었다. 예, 그런 말 하죠. 매출 원가가 돼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00억.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상품이나 제품만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뭐 종업원들 월급이 나갈 거 아니에요. 급여. 그 다음에 뭐 종업원들의 식대, 뭐 복류생비. 그 다음에 거래처 사장님 접대하면은 접대비 50원 이렇게 나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판매와 관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요. 그럼 판관비로 총 200원이 나갔다라고 할게요. 200원.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와요? 100이 나오죠. 이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영업이익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품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나올 거고 매출 총이 그 다음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판관비가 들어가고 나면은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야 되는데 뭐 이자가 100원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기부가 50원이다라고 할게요. 자, 이자 수익. 이자. 제조업이 이자가 영업활동인가요? 아니단 말이에요. 제조업은 이자가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이자는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벌어들인 수익이단 말이에요.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부. 제조업에서 기부가 영업활동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제조업에서는 기부가 영업활동이면 망해요. 기부가 어떻게 영업활동일 수가 있겠어요? 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해외 구호 단체인가 거기서 막 와가지고 기부 좀 해달래요. 낚였어요. 그냥 듣다 보니까 아, 나도 기부를 좀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3만 원짜리 매달 3만 원 통장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구호 단체.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10명은 하여튼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 한다 생각으로 어제 3만 원짜리 사인했어요. 3만 원짜리. 기부. 이 기부는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나가는 비용이단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너무 많이 했다. 50원 했다라고 할게요. 기부금 50원.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이익이 뭐냐면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에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이 한 25원 나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나와요? 225원. 그래서
최종적인 이익은 무슨 이익이 되냐면요. 단기 순이익. 이 손익계산서는 무슨 이익 구하는 과정이냐면요. 단기 순이익 구하는 과정인데 이 구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영업이익 구하라 이런 말이 요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영업이익을 구하라 이런 거 나오면은 판관비만 빼야지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은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고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 판관비는 몇백 번대예요? 이건 800번 되단 말이에요.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은 몇백 번 되냐면요. 요 900번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하면은 매출 총이익에서 800번대의 판관비만 뺀 금액으로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그 163페이지에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 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에요. 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다라는 거. 예, 볼게요. 자, 거기 보면은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은 순매출액인데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뺀 금액이 순매출액이 돼요.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뭐와 관련된 용어예요? 불량품이죠. 매출 할인은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는 게 매출 할인이잖아요.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그렇게 깎은 금액들이 있잖아요. 깎은 금액들을 뺀 금액이 뭐가 되냐면요. 순매출액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매출액은 어떤 매출액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순매출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나 매출 할인이 빠진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순매출액이다라는 거. 자, 이번에 매출원가. 그게 중요하죠. 이 매출원가 구하라 이런 게 이론 문제로 참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 구하는 거 이거 아셔야 되세요. 자, 근데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T 계정을 그리세요. T 계정. 자, 매출 원가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었죠. 자, 1월 1일 날이 있고 12월 31일이 있는데 1월 1일 날에 창고에 문을 열어봤더니 기초에 재고 자산이 100원어치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중에 추가적으로 더 사왔어요. 더 사왔으면은 자, 기초에는 얼마가 있었냐면요. 100원. 단기에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사왔냐면요. 900원을 더 사왔다라고 할게요. 그럼 창고에는 총 얼마원치가 있는 상태예요? 1000원어치가 있는 상태이죠. 예, 창고에는 1000원어치가 있는데 기말에 12월 31일 날 가서 봤어요. 예, 12월 31일 날에 가서 봤더니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이 7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창고에 1000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금액이 7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사라진 거예요? 300원이 사라진 거죠. 예, 사라진 거, 팔린 거. 이게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에 매입한 금액을 더해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라고요? 매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매출 원가 구하는 거. 그래서 기초에서 단기 매입한 금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 자산을 빼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물어보면은 무조건 뭘 그려야 되냐면요. T 계정을 그리세요. 예, 만약에 상품 T 계정이다. 예, 상품 T 계정이다라고 하면은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있어요. 기말이 있는데 네. 그 기초 재고 자산에서 단기에 매입한 금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 자산을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요. 자, 기초가 100이고 계속 할게요. 자, 기초가 100이고 단기에 매입한 게 900이에요. 그럼 창고에 총 얼마원치가 있어요? 1000원어치가 있죠. 예,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게 700원이면 팔린 게 300원어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출원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T 계정을 그리세요. 자, 기초에 있었던 게 100,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9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재고 자산에 판매 가능한 금액은 얼마원치가 있는 거예요? 예, 1,000원어치가 판매 가능한 거예요. 예,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은 1,000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 1,000원어치가 있는데 얘가 팔리면은 뭐가 되냐면요. 매출, 원가. 팔리지 않고 기말에 남아 있으면은 기말 요 상품 재고액이 될 거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3개가 있어요. 자, 3개가 있는데 요 중에서 2개가 팔렸다라고 할게요. 팔린 거는 뭐가 돼요? 매출, 원가. 이건 안 팔리고 남아 있어요. 이건 뭐가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그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에 썼던 거하고 단기에 매입한 게 있어요. 예. 기초랑 단기에 매입한 거가 빠질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로 빠져요. 팔리면은 매출 원가, 팔리지 않고 기말에 남아 있으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뭘로도 빠질 수 있냐면요. 타계정 대체가 될 수도 있어요. 타계정의 대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재고 자산은 3가지로 빠진다라는 거. 기초에 썼던 거랑 단기에 매입한 금액은 팔리면은 매출 원가,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면은 타계정 대체, 기말에 남아 있으면은 기말 재고 자산이 된다라는 거. 이 3가지. 그러니까 차변에 상품이 500원어치가 있었어요. 차변에 상품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그럼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이 얼마나치가 있어요? 500원어치가 있죠. 자, 얘가 팔리면은 대변에 상품이 빠지면서 뭐가 돼요? 판매된 거는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했었죠. 차변에 매출 원가 100원. 그 다음에 상품 200원어치가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된 거다라고 하면은 뭘로 빠져요? 접대비 200원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재고 자산은 빠질 수 있는 게 일단 판매 목적으로 빠져요. 판매 목적으로 빠지면 뭐가 된다라고요? 매출 원가.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면은 뭐가 돼요? 타기정 대체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500원에서 100, 200 빼면은 200원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거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은 기초랑 단기에 매입한 금액인데 얘가 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로 갈 수가 있어요. 팔리면은 매출 원가, 판매 목적 이외로 빠졌으면 타기정 대체.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가 300이다.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 타겟 대체가 400원이었다. 그러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가 돼요? 예, 300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164페이지 그 팁 보세요. 팁. 매출 원가 구하기. 그 기초의 상품 재고액이 얼마예요? 1,000원. 단기에 순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5,000원. 그럼 이 회사는 재고 자산이 창고에 총 얼마원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6,000원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 1,000,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5,000. 그래서 6,000원어치가 있는데 이 6,000원어치가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이에요. 이걸 우리가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이다라고요. 판매 가능 재고. 그래서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이 총 6,000원어치가 있어요. 자, 근데 봤더니 팔린 게 얼마냐면요. 요거 구하라 한다. 요거 구하라고 하면은 요거 2가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타계정 대체가 1,500원어치가 있었고 기말에 남아 있는 게 2,000원이었대요. 그러면은 창고에 6,000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6,000원어치 중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게 2,000원. 타계정 대체가 1,500원이면은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겠어요? 팔렸겠죠. 예, 팔린 거는 얼마원치가 되겠어요? 2,500원. 매출 원가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178페이지 보세요. 178페이지에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 178페이지에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가 있는데 유형 1에 매출원가 구하기라고 돼 있죠? 예, 매출원가 구하기. 자,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유형 1을 보시면은 주서변의 2013년 재고자산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아. 2013년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기초 재고자산이 얼마냐면요, 15만 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근데 기말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래요? 5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죠. 예, 기말 재고자산은 5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5만 원. 그러면은 기초가 15.
단기에 매입한 게 25니까 판매 가능한 게 총 얼마나치가 있어요? 40만 원치가 있죠. 네,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얼마가 남아 있더래요? 5만 원. 그럼 팔린 거는 얼마나치가 팔린 거예요? 매출 원가는 35만 원이 팔린 거예요. 네, 매출 원가는 35만 원이다라는 거. 자, 2번. 주섭이의 2014년 재고자산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아. 2014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기초 재고액은 얼마냐면요. 15만 원. 기초가 15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27만 원이래요. 근데 거기 매입 한출액이 있고 매입 할인액이 있죠. 매입 한출이나 매입 할인은 뭐한 금액이에요? 깎은 금액이죠. 그럼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은 27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어야 되겠죠. 매입 한출이나 매입 할인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있거나 물품 대금을 조기 결제해서 깎는 금액들이잖아요. 깎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구할 때 이 매입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는 순매입액으로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판매 가능한 게 얼마 원치가 있어요? 15만 원 더하기 20만 원에서 35만 원치가 있죠. 35만 원치가 있는데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3만 원. 그 다음에 그 타계정에 대체된 금액이 얼마예요? 2만 원. 그러면은 35만 원인데 35만 원 중에서 기말에 3만 원, 타계정 대체가 2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팔렸겠죠. 예, 팔린 거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예,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매출원가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형 2를 보세요. 유형 2의 매출 총이익 구하기인데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뭘 뺀 금액이에요?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거기 총 매출액이 얼마예요? 30. 매출 할인이 3만 원, 매출 환입이 2만 원이죠. 그럼 순수하게 매출한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25만 원이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순매출액이다라고 하는 거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뺀 금액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순매출액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50에서 2만 원하고 3만 원을 뺀 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얼마냐면요. 총 매출액 50에서 매출 할인 2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3만 원을 뺀 얼마가 돼야지 맞냐면요. 45만 원인 거고. 자, 여기서 뭘 빼냐면요. 매출 원가를 빼요. 자, 매출 원가는 뭘 그리라고 했어요? 제가 T계정 그리라고 했었죠. 예, 상품이 이렇게 했어요. 자, 기초가 얼마냐면요. 2만 원인가? 아, 위에 거죠. 예, 기초가 2만 원 맞네. 기초가 2만 원인데 그 다음에 매입한 금액. 자,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11만 원이죠. 근데 거기 깎은 금액이 있죠. 없나? 없네요. 이거는 깎은 금액 없네. 매입한 금액이 11이죠. 네, 11만 원.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기말이 3만 원. 예,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10만 원. 그래서 총 매출액 45만 원에서 매출 원가 10만 원을 뺀 매출 총 이익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35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은 35만 원. 자, 유형 2의 2번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형 2의 2번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시오.
자, 보겠습니다. 총 매출액은 50이에요. 매출 할인이 2만 원, 매출 애누리가 3만 원이죠. 그럼 순수하게 매출한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45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쵸? 예, 순 매출액은 45만 원이에요. 매출액은 45만 원. 자, 여기서 뭘 빼요? 매출 원가를 빼야 되겠죠. 자,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 자산이 얼마냐면요, 2만 원.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거기 33만 원이에요. 근데 매입 할인이 얼마예요? 만 원. 매입 애누리가 얼마예요? 2만 원. 이 깎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은 얼마라고 보셔야 되세요? 30만 원이죠. 예, 순 매입액은 30이에요. 자, 근데 기말에 가서 봤더니 얼마가 남아 있더래요? 만 원이 남아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팔린 거는 얼마가 팔렸어요? 매출 원가는 31만 원이 되겠죠. 31만 원. 매출 원가는 31만 원. 그러면은 매출 총 이익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14만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맞췄어요? 맞았어요? 아, 예,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18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81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181페이지 연습 문제 보시면은 자, 1, 2, 3번은 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별로 안 어렵단 말이에요. 3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순 매출액을 계산하며 총 매출액이 200이에요. 매출 할인이 10만 원 있죠. 요거 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는요? 빼야 되겠죠. 매출 환입은요? 빼야 되겠죠. 매출 운임은요? 요건 아니죠. 그럼 판관비죠.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는 판관비라고 했어요. 4번을 한번 해보세요. 4번. 자, 4번에 다음 자료에서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 기초 상품 재고액은 150이죠? 예, 기초는 150. 자,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300에서 애누리가 9만 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매입한 금액 있잖아요. 자, 300인데 매입한 금액 300이죠. 예, 300에서 거기 어디냐면요, 운반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20만 원 들어갔죠. 네, 운반비가 20. 20은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야 되죠. 재고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니까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예, 20을 더해요. 그러면은 매입한 금액이 총 얼마원치예요? 320이죠. 근데 거기에서 뺀 금액이 얼마예요? 애누리한 금액이 9만 원이죠. 그러면은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이 얼마가 돼요? 311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쵸? 300에서 운반비 20 더하고 그 다음에 애누리 뺐죠? 자,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래요? 200이죠.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461만 원에서 261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해보세요. 5번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기초하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이라고 했었죠. 다 알려줬어요. 5번 맞추세요. 5번 풀어보세요. 5번.
자, 거기 보시면은 다음 주어진 자료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가 10. 그 낚시예요.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그 판매 가능 상품 재고액이 얼마래요? 판매 가능 상품액이 53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합한 금액.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 얼마다라는 거예요? 53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말에 가서 봤더니 얼마가 남아 있더래요? 15만 원.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53만에서 15만 원을 뺀 이게 얼마예요? 38만 원이에요? 예, 38만 원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10번. 10번.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10번. 10번에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할게요.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다. 혹시 그렇게 안 돼 있는 분들은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그 단서를 하나 달게요.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단서를 하나 달겠습니다. 단서. 단기에 영업 개시. 자,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이 얼마냐면요. 20만 원인데 거기 매출 애누리가 3만 원, 매출 할인이 2만 원 있죠. 그럼 순수하게 매출한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15만 원이겠죠. 깎은 금액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뭘 빼냐면요. 매출 원가를 빼요. 자, 매출 원가가 얼마냐 봤더니 기초 재고 자산이 얼마예요?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초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는 없고, 그 다음에 매입한 금액은 거기 봤더니 15만 원이죠. 15만 원. 매입한 금액이 15만 원이고 여기에서 뭘 빼냐면요. 매입 할인 및 매입 한출을 빼야 되겠죠. 매입 할인이 5천 원. 그 다음에 매입 한출이 만 원. 그러면은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13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럼 기초는 0, 순매입액은 13만 5천 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얼마가 남아 있더래요? 5천 원. 그 다음에 타기증 대체가 얼마예요? 2만 원. 그러면은 팔린 거는 얼마 원씩가 팔렸어요? 11만 원. 그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11만 원. 그럼 매출 총 이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4만 원. 예, 이렇게 분결한다. 계산하시면 돼요. 예, 매출 총 이익은 4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풀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앞에 164페이지까지 했고 이제 165페이지 보세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펴세요.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 펴셨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매출 총이익까지. 예, 매출 총이익이고 이제 여기서 뭘 빼야 돼요? 판관비 빼야 되겠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그렇게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볼게요. 계정 과목이 급여가 있죠. 급여는 급여예요. 임금은 생산직 사원들 그 인건비가 임금이죠. 퇴직급여는 퇴직금이에요. 그 다음에 복류생비는 누구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예, 직원과 관련된 비용은 복류생비죠. 예, 종업원과 관련된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여비나 교통비나 출장비 나간 게 여비교통비죠. 예, 배웠죠?
자, 그다음에 접대비. 접대비는 어디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거래처죠. 예. 통신비. 통신비는 통신과 관련된 비용인데 그 우편료 있잖아요. 우편료는 통신비라고 했었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수도 광열비하고 가스 수도료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공장이 있어요. 자, 공장에서 쓰는 전기, 가스, 수도, 난방이 있고, 자, 본사가 있어요. 본사에서 쓰는 전기, 가스, 수도, 난방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계정 과목이 전력비가 되고, 공장에서 쓰는 가스, 수도, 난방은 계정 과목이 가스, 수도료가 되고, 본사에서 쓰는 전기는 계정 과목이 수도, 강렬비. 본사에서 쓰는 가스, 수도, 난방은 계정 과목이 수도, 강렬비.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하고 본사하고 쓰는 전기나 가스, 수도, 난방 이런 그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전력비, 공장에서 쓰는 가스, 수도, 난방은 가스, 수도료요. 본사에서 쓰는 전기는 수도, 강렬비, 본사에서 쓰는 가스, 수도, 난방은 수도, 강렬비. 본사는 다 똑같아요. 계정 과목이 수도, 강렬비로. 자, 그 다음에 거기 세금과 공과금이 있죠. 자, 세금과 공과금은 세금이나 공과금이나 회비 낸 거, 그게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상공회의소 회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배웠죠. 임차료, 월세 나간 거죠. 수선비, 뭐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보험료 아시죠. 차량 유지비 아시죠. 경상연구개발비 아시죠. 개발에 성공하면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개발에 실패하면은 경상연구개발비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운반비, 뭐 운반비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훈련비, 뭐 교육훈련비예요. 도서인쇄비, 자, 도서인쇄비가 있는데 도서인쇄비는 책, 그다음 인쇄, 그다음에 사진 인화하는 거 있잖아요. 사진 인화하는 것도 도서인쇄비라고 했었죠. 예, 사진 인화하는 거 현상. 자, 그 다음에 포장비,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소모품비, 뭐 소모품비예요. 소모품비와 관련된 거는 나중에 회계처리 배울 거예요. 배울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 수수료 비용, 뭐 수수료 낸 거예요. 이 수수료 비용은 보통 이제 서비스 제공받고 주는 비용들 있잖아요. 예, 그게 수수료 비용이 돼요. 광고선전비, 뭐 광고선전비예요. 대손상각비 배웠죠?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예요.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됐어요. 견본비, 뭐 견본비예요. 잡비, 오갈 데 없는 것들, 그게 잡비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필수분기 연습이 있죠? 문제가 34번까지가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은데 제가 2배속으로 해서 뒤따 빨리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에 사원 김성진의 결혼 축하금, 직원을 위한 비용이니까 무슨 비예요? 복류생비. 2번에 사무실 직원들의 야근 식대, 직원들이니까 복류생비. 3번에 종업원들의 유니폼을 3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종업원, 직원이니까 무슨 비예요? 복류생비. 여러분들도 눈으로 쫓아가면서 계정 과목이 뭔지만 보고 가세요. 자, 4번에 거래처 방문을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는요, 여비교통비죠. 예, 왜냐면은 거래처 방문을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인데, 지금 출장 간 비용이죠. 출장 비용. 출장 가면서 쓴 비용이니까 여비교통비로 보셔야 되세요. 여비교통비. 5번에 대표이사의 국외 출장을 위한 항공료, 여비교통비죠. 비행기.
6번에 거래처 사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대 5만 원. 접대비죠. 7번에 매출처 퉁퉁 삼정. 매출처 거래처가 나왔으니까 접대비. 9번에 우체국에서 업무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5만 원. 우편은요? 통신비죠. 9번에 업무용 전화요금. 전화요금은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10번에 인터넷 사용료는 통신비. 11번에 공장에서 사용할 난방용 유류. 공장에서 사용하는 난방비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가스, 수도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사에서 사용할 난방용 유류. 본사에서 사용하는 난방비는 수도관열비. 자, 그 다음에 13번에 사무실 전기요금은 수도관열비. 그 다음에 공장 전기요금. 공장 전기요금은 계정 과목이 전력비가 돼요. 15번에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 16번 업무 영업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8,000원.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이 돼요. 17번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18번 사무실 건물에 임차료 20만원. 임차료는 임차료예요. 19번 사무실 복사기를 수리하고 수리비 3만원. 수선비예요. 20번 공장 건물에 대한 하재 보험료 3만원. 보험료예요. 21번 GX 칼텍스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그 대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유비는 차량 유지비. 22번 업무용 차량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3만원은 BC카드로 결제하였다. 네, 차량 유지비예요. 23번 업무용 차량의 1개월 정기 주차료 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건 차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차량 유지비가 돼요. 자,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래처에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택배비 2만 원. 택배비는 운반비예요, 여러분들. 택배비. 그 여러분들 우편료는 통신비고 택배비는 뭐라고 했어요? 운반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문제, 본사 신입사원의 교육 훈련을 위해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교육 훈련비. 다음 문제 26번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할 경영 전략과 관련된 서적 책이니까 도서 인쇄비. 27번에 본사 게시판에 부착할 본사 전경을 담은 대형 사진을 현상하고 사진 인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도서 인쇄비. 자, 28번 제품 포장을 위하여 포장지를 8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포장지는 포장비. 그 다음 문제 3도 문구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볼펜을 5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볼펜은 소모품비예요. 이거 한번 쓰면 닳아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는 소모품이단 말이에요.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나가는 비용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자, 30번에 하나은행에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수료 비용이죠. 31번 세무법인 서울에 기장 수수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수료 낸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32번 아침일보에 회사 광고를 하고 광고료 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광고 선전비죠. 33번 광고용 전단지 인쇄대금 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광고 이게 참 헷갈리는데 이게 광고 선전비로 보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지금 광고용 전단지잖아요. 그러면 광고가 세요, 인쇄가 세요? 광고가 세단 말이에요. 예, 목적은 광고 목적이니까 광고 선전비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34번에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하였다. 그럼 제품이 대변에 빠지겠죠. 대변에 제품이 빠질 때는 무슨 가액으로 빠져요? 원가가 얼마가 빠져요? 5만원. 이게 뭘로 준 거예요? 견본품. 견본비죠. 예, 차변의 견본비 5만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겟대체죠. 타겟대체. 자, 다 풀었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172페이지 단기 순이익으로 가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영업이익까지 왔죠? 자, 여기서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뭐가 나와요? 이 부분은 좀 뺄게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빼면은 결국은 뭐가 나와요?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 계정 과목들을 봤더니 다 앞에 무슨 자가 붙어 있어요? 구자가 붙어 있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영업의 비용도 보시면은 전부 다 뭐가 붙어 있어요? 구자가 붙어 있죠. 여기서 900번 되는 전부 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판관비와 영업의 수익하고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구분하라고 하면은 몇백 번 대와 몇백 번 대의 차이를 보시면 되세요. 800번 되냐, 900번 되냐, 예, 그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영업이익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몇백 번 대 비용만 빼셔야 되세요. 800번 대 비용만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영업의 수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볼게요. 17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자 수익 아시죠? 배당금 수익 아시죠? 임대료 월세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액, 예,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이죠.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하고 같은 거죠. 외환차익 배웠죠. 대손충당금 환입. 예, 얘도 배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외환산이익 배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아시죠. 자산 수증이익 배웠죠. 자산을 공짜로 받아서 나오는 이익을 뭐라고 해요?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했었죠. 자, 만약에 건물을 공짜로 받았다. 그럼 대변에 뭐가 온다라고 했어요? 자산, 예, 수증, 이익이 온다라고 했었고, 자,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무슨 금액이 들어가요? 예, 시가가 들어가겠죠? 예, 시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상품을 500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상품 500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500원인데 여기 면제가 됐어요. 그럼 외상 매입금 500원이 차변에 빠져요. 그럼 채무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진 거죠.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아서 나오는 이익을 뭐다라고 했어요? 채무, 면제, 이익 500원. 이렇게 분개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하고 채무 면제 이익을 받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보험금 수익 있죠? 예, 보험금 수익을 보겠습니다. 자, 보험금 수익인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자, 제품이 불에 탔어요. 그럼 대변에 제품 500원을 떨고 재해 손실 500원 이렇게 분개했다라고 할게요. 제품 500원이 불에 탔으면은 제품을 떨고 차변에는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냐면요, 재해 손실. 네.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아요. 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을 700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현금 700원, 대변에는 보험금 받았으니까 보험금, 예, 수익 7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면은 재해 손실, 보험금 받으면은 보험금 수익,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불에 탔을 때는 떨고 재해 손실, 보험금 받으면은 보험금 수익. 자, 그 다음에 잡이익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보세요. 영업의 비용 보시면은 뭐 이자 비용 아시죠? 외환차선, 예, 됐고, 기부금 뭐 기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기타의 대손상환비,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이외의 채권이 띄면은 기타의 대손상환비라고 했었죠.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외환산 손실 뭐 됐어요. 배운 거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할인료죠. 예,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 뭐 됐어요. 예,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뭐 됐어요. 아는 거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있잖아요.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재고자산 부분에서 배웠었단 말이에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있죠? 예, 그것도 배운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손실은 이게 지금 영업의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관련된 게 있긴 한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의문 가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재해 손실 있죠? 재해 손실 아시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시죠? 잡손실 못했어요. 그 다음 3번에 법인세 비용 됐습니다. 자, 175페이지 볼게요. 필수분기 연습.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자, 풀겠습니다. 1번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이자 19,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죠. 이자 받은 거니까. 자, 2번에 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금 2만 원이 당자 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차변의 당자 예금 2만 원, 대변에는 배당금 받으면 뭐가 돼요? 배당금 수익이 되겠죠. 자, 3번에 당사는 영업 부진으로 누적된 결손금의 보존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자기합수표 1억 원을 증여받았다.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차변에 현금 1억 원, 대변에는 자산 수중이익 1억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에 주 0일에 지급해야 할 원재료 외상대금 50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외상대금 면제받은 거죠. 채무 면제이익이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있잖아요. 대변에 있는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빼고 대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토끼 성금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기부한 거죠. 차변에 기부금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6번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가액 5만 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 그러면은 재해 손실이죠. 상품 5만 원을 대변에 빼요. 대변에 상품 5만 원을 빼고 불에 타서 나온 손실을 뭐라고 해요? 재해 손실이다라고 하죠. 재해 손실 5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전월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에 대한 보험금 7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요? 7만 원. 그 다음에 보험금 받은 거니까 대변의 계정 과목이 뭘로 잡혀야 돼요? 보험금 수익 7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에 타면 재해 손실, 보험금 받으면 보험금 수익. 자, 179페이지 가보세요. 179페이지에 유형 4.
자, 거기 유형 3을 보시면은 4가 아니라 유형 3을 보시면은 영업이익 구하기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을 구할 때는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 거냐면은 이 프로그램 보면은 프로그램 앞에 팔자가 붙어 있는 거는 판관비예요. 프로그램에서 구자가 붙어 있는 거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걸로 구분하면 되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다음 계정 과목을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중에서 분류하시오. 800번 되냐 900번 되냐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시오. 그럼 매출 총이익이 거기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7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뭐만 빼야 돼요? 뭐만? 판관비만 빼야지 영업이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판관비는 몇백 번 돼요? 800번 되죠. 예, 800번 대 비용만 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좀 풀이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저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어디로 가냐면요. 마지막 분계 볼게요. 자, 저기 실전 연수 문제 부분, 실전 연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67페이지의 실전 연수 문제를 보시면은 자, 467페이지 펴보세요. 467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자, 467페이지. 자, 빨리 풀게요. 자, 1번에 체육대회 날 방배식당에서 생산직 사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값 33만 원을 롯데카드로 결제했다. 무슨 비예요? 복류생비죠. 차변의 복류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거래처 어디로 걸려야 되겠어요? 롯데카드죠. 네. 일단 제가 빨리 풀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계정 과목만 먼저 파악하시고 답은 적지 마세요. 지금 못 쫓아올 것 같거든요. 네. 자, 빨리 할게요. 자, 2번에 한국호텔에서 거래처 구매 상담자. 거래처니까 무슨 비예요? 접대비. 차변의 접대비이고 두 번째 주에 카드를 결제했죠.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라고 걸려야 되겠죠. 3번에 생산직 사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79만 원. 보험료 낸 거니까. 근데 이게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잖아요. 복류생비라고 써도 맞다고 해줘요. 복류생비도 되고 보험료도 됩니다. 4번에 폐기물 관련 범칙금 5만 원. 이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예. 나라에 낸 그 돈이잖아요. 예, 세금 공과금이고 5번에 공장 임차료 80만 원, 송금 수수료 600원. 공장 임차료는 임차료,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자, 6번에 관리부 업무용 차량 보험료 56만 5천 원. 보험료예요.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였다. 이체 수수료는 500원이다. 이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7번에 성실한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공장 이전과 관련된 세무 상담을 하고 상담 수수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8번에 중국의 외주 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가공이 완료되어 가공료 US $10,000를 현금으로 송금하였다. 이거 외주 가공비예요. 외부에다가 가공을 맡겨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외주 가공비다라고 합니다. 달러로 지급했죠. 원화로 환산해야 되는데 $10,000인데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이니까 외주 가공비가 얼마가 되냐면요. 1,300만 원.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냐면요. 1,3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본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도서인쇄비예요. 인쇄니까. 10번. 새로 구축한 생산 라인에 대한 교육을 생산부서에서 실시했다. 강의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였고 강사료는 200만 원으로 세금 6만 6천 원을 원천 징수 후 193만 4천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뭐라고 해요? 교육 훈련비. 교육 훈련비 200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떼었죠? 얼마 뗐어요? 6만 6천 원. 예수금 6만 6천 원. 이거 떼고 얼마가 더 나가요? 현금이 193만 4천 원이죠.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당사는 경영 부진으로 누적된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자기합수표 1억 원을 증여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1억 원, 대변에는 자산, 수중, 이익 1억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12번 주 대구 물류로부터 관리부에서 착용할 유니폼을 한 벌 구입하고 대금 48,000원은 당사 어음으로 발행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는 개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복류생비, 차변의 복류생비 48,000원, 대변에 어음을 발행하였으니까 지급어음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얘는 미지급금을 하셔야 되겠죠. 예,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하면은 미지급금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재경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의 전화요금 12만 5천 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화요금은 통신비죠. 14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토끼 성금은 기부금. 15번에 작동상해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 10만 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소모품비죠. 예, 소모품비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고 16번에 양천 상사에서 사무실 난방용 유류 8만 원. 사무실 난방용 유류는 수도관열비라고 했었죠. 아까 공장 난방비는 가스 수도료, 본사는 수도관열비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회사 업무용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차량 유지비. 18번 통신 매출로 인한 택배비는 운반비. 19번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회사 홍보용 볼펜은 광고 선전비죠. 홍보용이니까 홍보하는 거니까 광고 선전비예요. 자, 20번 상공회에서 회비 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회비니까 세금과 원가금. 21번에 당사가 거래처 수민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면제받아 이익이 발생하였다. 외상대금 면제받은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빼고 대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채무를 면제받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채무 면제 이익 500만 원. 22번 영업부 건물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건물 소유주에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했다. 임차 계약 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50만 원임. 이거 세무이급 배우지 않는 이상은 내용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없는 거니까 그냥 외우세요. 간주 임대료는 그냥 세금의 일종이다라고 외우시고 세금 낸 걸로 보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시험에서 혹시 출제가 되면은 간주 임대료는 세무 2급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알 수가 없고 그냥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면 된다. 세금 낸 걸로 보고. 예,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예,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하여 생활정보지 가로 등의 신입사원 채용 광고니까 광고 선전비. 24번 7월 17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에 대한 보험금 7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예, 차변의 보통예금 7만 원, 대변의 보험금 수익 700만 원. 예. 아니다. 맞네. 예, 보험금 받으면 보험금 수익이라고 썼죠. 예,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보험금 수익. 25번에 회사는 판매 부분 이사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예, 세금권과금이죠. 예, 차변의 세금권과금 50만 원, 대변의 현금 5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내용 설명을 전부 다 마쳤는데 분개와 관련된 건 다 했어요. 다 했고 저희 수익과 비용 부분에 이론 문제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았어요. 예, 그것 좀 남았고 수익과 비용 쪽에 객관식 문제 풀 게 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남은 부분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인데 그것도 이론과 관련된 문제예요. 분개와 관련된 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다 했고 이제 이론 문제 쪽으로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맨 마지막 시간에 좀 할게요. 예, 지금 재무회계 여기까지 오는 것도 많이 힘드셨는데 거기까지 가버리면은 지쳐서 부가가치세를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마치고 잠깐만 쉬었다가 저는 부가가치세를 들어갈 거고 혹시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강의 순서가 이거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강의 순서가 이어질 거예요. 예, 이어질 거고 실강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부가가치세로 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